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압 전류 저항의 실체, 즉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각각이 어떠한 의미를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하고 저항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라는 값은 어떤 저항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저항값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5ohm짜리 저항을 꽂았는데 이 5ohm짜리가 물론 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5ohm짜리가 내가 원할 때 5ohm짜리가 갑자기 15ohm이 되고 뭐 나중에 기계적으로 저항값을 바꾸어 주는 그런 방식 그러한 종류의 저항기가 없지는 않지만 고정되어 있는 저항이라면 내가 원할 때 또는 어떤 회로의 동작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압도 내가 5V 주면 5V 주는 거고 6V 주면 6V 주는 거지 뭐 회로 내부에서 전압이 원래는 뭐 5V 흘렀는데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6V가 되거나 4V가 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데 전류라는 것은 전압이 주어지고 저항이 주어진다면 전류는 회로 내부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전자가 한번 싹 흘러보고 전류가 얼마나 흐를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손으로 그리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발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 발로 그린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인데 요걸 설명에 앞서서 제가 깨끗한 화면에서 다른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제가 발로 그린 그림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정육면체의 수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제가 물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구멍을 뚱 뚫으면 여기에 이 담겨져 있는 물이 이쪽으로 콸콸 쏟아지겠죠. 콸콸 쏟아집니다. 이 물을 마치 바게스 같은 걸로 받아요. 받고 여기에는 펌프가 하나 딱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 펌프는 잠깐만요. 이 펌프는 요렇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파이프에서 물을 퍼올려서 이쪽으로 다시 수조를 다시 보충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펌프가 만약에 이 펌프가 충분히 성능이 좋아서 요게 쏟아지는 이 물의 양보다 더 성능이 좋아서 이거를 적당하게 다 퍼올려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쏟아지는 양만큼 얘가 다시 차게 되면 요 수면은 유지할 수 있겠죠. 수면이 유지된다면 이 동작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얘가 쏟아지고 얘가 다시 퍼올리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 심술이 좀 나가지고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었어요. 여기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으면 자 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굴굴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이 펌프는 작은 구멍에서 떨어지는 양 정도만 퍼올려서 이 수면을 유지하게 진 펌프인데 이 펌프가 다른 펌프로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 수량이 늘어나면 이 펌프는 여기 이놈을 채워주는 이 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양만 퍼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 수면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퍼올리는 양은 일정한데 빠져나가는 양은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계속 내려가다가 이 구멍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 이제 물이 쏟아지지 않겠죠. 근데 계속 얘는 퍼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수량이 좀 얘가 쏟아지지 않기 시작하면
얘가 다시 계속 차 올릴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차 올리면 다시 구멍에 도달하면 다시 찔끔찔끔 나왔다가 또 다시 줄어들었다가 얘 채워 올리면 또 찔끔찔끔 나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자, 전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회로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전자가 흐르는 양, 즉 전류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펌프는 예를 들어 우리가 배터리를 쓰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배터리를 쓰는 가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펌프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 회로를 흘러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 즉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전위차, 즉 전압을 발생시켜주는 그 펌프입니다. 시소로 따지면 시소를 치켜 세워 올려주는, 또는 공이 시소를 굴러 내려간다면 그 땅에 떨어진 공을 다시 시소 위로 올려서 계속 굴러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펌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펌프의 실체는 뭐냐?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에 있는 화학적인 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자기의 화학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놈은 배터리 내부에 있는 화학적인 어떤 동작을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에 소금을 타거나 아니면 산성용액과 염기용액을 섞으면 뭐 열이 발생하면서 저쩌고 하면서 무슨 화학 부산물이 생기거나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게 뭐 제가 쏘아 본다고 해서 빨라지고 아니면 제가 막 박수 친다고 해서 더 빨라지고 이러지 않죠. 걔네들은 어떤 온도라든지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 반응 속도는 일정하죠, 그죠? 반응 속도를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일반 수돗물에 소금을 타면 그 소금이 녹아가지고 이완화되는 속도는 오늘 해도 예를 들어 똑같은 온도라면 오늘 해도 속도가 뭐 예를 들어 1분 걸리면 1분, 내일 해도 1분 걸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빨리 소금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소금이 제 의도를 눈치채고 더 빨리 녹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결정돼 있어요. 마치 이 펌프가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져서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 펌프가 더 많이 퍼올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조는 뭐냐? 이 수조는 우리가 용량, 보통 뭐 냉장고의 용량이라 하면 신선 제품을 더 많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양이죠. 이 수조라는 것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조가 이만한 거랑 이런 게 있고 엄청 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엄청 큰 수조가 있다. 엄청 큰 수조가 있으면 좀 더 콸콸 쏟아져도 펌프가 좀 천천히 퍼올려도 얘가 이 수면이 떨어지는 시간이 더 많이 어떤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수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콸콸 쏟아지는 양이 더 많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로 따진다면 배터리의 용량입니다. 용량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면 뭐 수조로 따지면 물이 좀 더 콸콸 쏟아져도 버틸 수 있는 양, 전기로 따지면 전류가 좀 더 많이 흘러도 어느 정도 여유가 버틸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게 용량이 크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전압은 마치 합성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예를 들어 1.5V 배터리가 두 개 이렇게 연결되면 이 전체의 전압은 이 더해지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이 두 전압을 서로 더할 수 있다 그랬죠. 합성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뭐 물리라든지 전기에 관련된 다른 수업을 들었으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일 거지만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예를 들어 1.5V 배터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3V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5V 짜리 배터리를 직렬로 70개를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105V 정도 되죠.
그러면 110V 아주 초대형 TV를 70개 일반 조그만한 배터리를 연결해서 여기 꽂으면 TV가 보일까요? TV가 안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TV가 제대로 동작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전압은 똑같은데 105V, 110V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저기 콘센트는 되고 배터리 70개 직렬 연결한 것은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마 뭐 켜졌다 꺼진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동작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 이놈은 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용량.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수조의 용량 개념처럼 이 배터리가 70개 연결돼 있어도 이 각각의 배터리는 이 TV가 필요한 충분한 전류를 만약에 이 TV가 필요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마치 수조가 금방 마르는 것처럼 빨리 말라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전류와 그리고 용량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원래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던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자, 위에 이 배터리의 경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부터 볼 텐데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 이 펌프,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펌프 똑같아요. 이게 원래 수조고 이놈이 원래 수조고 얘는 수조에 떨어지는 물을 받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도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이 물을 이 수로로 지나가는데 압력을 결정짓는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력으로 이렇게 물이 지나가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으로 여기 물이 지나간 물이 여기 담기면 이 펌프는 그냥 퍼올려 주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터리의 화학적인 그런 반응처럼 딱 이 펌프에 그 물을 퍼올리는 양은 딱 결정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펌프라고 해도 되고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기존의 물 높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구멍이 있으면 이 물 높이, 이 높이에 의해서, 이걸 뭐 유체역학에서 수두라고 하나요? 이 물 높이에 의해서 여기 이 부분의 압력이 결정되니까 어쨌든 뭐 물 높이라 해도 상관없고, 여기 펌프가 달려있고 이 펌프가 여기 밀어내는 압력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펌프에서 물이 어떤 압력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전기로 따지면 전압이겠죠. 당연히 전압.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는 중간에 발전기,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생긴 발전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발전기가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펠러를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더 돌기 힘들거나 아니면 프로펠러가 더 크거나 어찌되었건 이 돌리기 힘들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있으면 이 프로펠러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 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펠러냐, 더 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펠러냐, 또는 더 잘 만든 프로펠러냐, 좀 못 만든 프로펠러냐에 따라서 이게 돌리기 힘드냐 안 힘드냐가 결정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여기에 설치했는데, 이 펌프가 예를 들어서 물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가지게 되면 물은 이쪽으로 막 흐르겠죠. 그런데 뭐 아주 정밀하게 말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는 물이 흐를 때 물이 뭐 유체역학을 대부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배관을 흐를 때 배관 벽면을 흐르면서 일종의 마찰이 있죠. 근데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물은 아주 자유롭게 흐르는데 펌프가 있으면 엄청 잘 흐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 잘 흐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 발전기가 아까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펌프가 펌프질을 해서 물의 압력을 결정짓는다 하더라도 물이 얼만큼 잘 흐르냐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발전기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가 잘 돌아가면 물이 빨리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프로펠러를 밀어내야지 비로소 흐를 수 있으니까. 근데 프로펠러가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잘 흐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펌프에서 만들어진 압력이, 물이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펠러를 쉽게 돌리서
프로펠러를 밀어내고 물이 흐르게 된다면 물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펠러를 잘 못 흘려, 최악의 경우 프로펠러를 전혀 못 돌려, 그 프로펠러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물이 전혀 안 흘릴 가능성, 전혀 안 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 또는 이 높이차, 기존 처음 수조에 있는 물의 높이차에 의해서 여기서 지나가는 물의 압력이 결정된다면 물이 흐르는 양은 이 발전기 중간에 놓여 있는 이 프로펠러 발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유량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개념까지 같이 섞어서 최종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달려 있는 요 펌프에 의해서 다시 퍼올려지는데, 그것은 이 용량, 원래 수조의 용량과도 관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배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로인데, 여기 발전기는 아까 전에 없던 개념이죠. 이 발전기가 바로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그래서 여기 펌프, 원래 밀어주는 요 펌프는, 물이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펌프는 물이 흐를 때 그 물에 흐르는 양, 흐르는 압력을 결정한다면 이 발전기는 저항이죠. 그래서 프로펠러 발전기가 만들어질 때 이미 잘 돌 것이냐 잘 돌지 않는 것이냐, 그 저항의 정도는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항값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 프로펠러 어떤 것에 쓰냐에 따라서 물이 많이 흐를지 적게 흐를지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전압 결정되어 있고 발전기에 이 프로펠러 저항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결국 물이 얼만큼 흐르냐, 즉 전기로 따지면 전류가 결정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이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터리 말고 그 일반 우리가 쓰는 전기 콘센트는 조금 달라요. 뭐 큰 의미에서 보면 다를 바가 없지만 전기 콘센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기 콘센트는 마치 어떤 수도꼭지에 물을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 물이 떨어지면 물이 이거에 의해서 돌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쓰면 그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수도꼭지에 다시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냥 하수도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터리에 다시 퍼올리는 이 펌프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걱정을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콘센트와 비교할 수 있다면 콘센트를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그 콘센트를 쓰면 용량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아파트, 뭐 주택, 뭐 어떤 가정집에 산다면 집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다 틀면 수압이 약해집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공급되는 물의 양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관리국에서 여러분들 집에 수도꼭지가 10개 있다고 해서 10군데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를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를 여러분 집까지 수도 뭐 예를 들어 폐수 처리장에서 여러분들 상수도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러한 어떤 수도 관리하는 어떤 설비에서 여러분들께 물을 공급할 때는 배관 하나가 연결돼 있어요. 그 배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물을 공급하죠. 근데 그 배관은 수도를 공급하는 데서 여러분들께 물을 공급할 때 물의 압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압력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양은 그 배관의 크기에 달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급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도 양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전기도 다름이 없어요. 전기도 한전에서 또는 발전소에서 여러분들께 올 때 그 여러분들께 공급되는 양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두 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어떤 대형 공장에서 쓰는 기계 100대를 돌린다. 그러면 용량이 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두 개가 구조가 전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류와 그 용량의 관계를 따져보자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펌프가 전압을 흐르는 물의 전압을 결정짓고,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수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이 두 개는 이미 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전류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과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